안녕하세요. 스타119 윤광목 대표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복귀와 그리고 장중에 예상드렸듯이 그 한미 사이언스 급등 15% 이상 급등이 발생하여서 급등 수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축하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복귀라는 이 방송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윤광목 대표가 자기가 잘 맞췄다라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복귀 방송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너무 유치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복귀라는 거는 영어로 리뷰라는 거는 학습에 있어서는 복습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오늘 복귀를 해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들으심으로 인해서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라든지 비슷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잘 응용을 하셔가지고 또 수익 실현 기회로 또는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복귀의 내용으로 방송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을 복귀를 하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시정책인데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일본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적어볼게요. 일본 그리고 나스닥. 지난주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이제 폐막하고 소폭이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피벗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물가가 2%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2%의 물가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그 금리에 가장 민감한 이제 지수가 나스닥 지수인데, 미국의 이제 FOMC에서 금리 동결과 함께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물가의 방향이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반대죠. 일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미국은 위에서 아래로 낮추고 있는데, 또 역시나 그 2%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갈 길이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됐었던 내용들인데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날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안도넬리의 느낌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에 물론 이제 경제적인 해석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둘 다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물가의 수준이 2%라고 하는데, 그 물가에 대해서 가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 가장 악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일본과 미국의, 특히 나스닥의 주가가 너무 고공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수가 미리 고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지수들로 인한 주가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가계의 소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증가해서 오히려 물가를 잡는 데에 저해가 되는 것들이 주가 지수들이다. 일본의 주가 그리고 나스닥 지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도넬리가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정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일본 오늘도 그저께도 많이 하락했었고 어제 잠깐 또 반등하는 듯 했지만 오늘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일본과 나스닥, 미국이 이 거시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제가 예상드렸던 것처럼 조정 모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하셔서 정말로 이 거시 정책을 그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에 대한 해석,
제가 해석을 한 것처럼 그 이면에 대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제 그 일본 증시하고 미국 증시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일정인데, 일정 첫 번째 엔비디아, 그리고 두 번째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볼게요. 공교롭게도 지난주 주말에 그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그 일정 매매, 어떤 분이 Q&A로 일정 매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었고, 제가 일정 매매에 대해서 이제 뭐 일정 매매를 활용하는 방법, 일정 매매가 이제 그 일정 매매의 예가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열을 해드리면서 그 일정 매매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아마도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마친 그 GPT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PT가 아니고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엔비디아의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그래서 GTC라고 했죠. GTC. 그 GTC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그 엔비디아 중심의 AI 생태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더 끌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그 일정이 끝났으니까 엔비디아가 주가를 버틸 수 있는 그 동력이 상실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제는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엔비디아의 차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어젯밤, 그젯밤 해가지고 이렇게 이틀 연속 크게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뭐 여기 기준으로 또는 이쪽 고점 기준으로 해서 한 이틀 동안 거의 한 8% 정도, 8% 정도 이렇게 급락이라면 급락이 나온 모습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올라온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20일 세력선, 이거 20일 세력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력선 상에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의 그 GTC 그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엔비디아 치고는 상당폭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일정 매매의 일정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엔비디아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미사이언스, 오늘 며칠인가요? 여러분들 날짜, 제가 좀 전에 3월 28일 이렇게 말씀드렸죠. 3월 28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신가요? 제가 이제 한미사이언스하고 OCI 홀딩스 얘기하면서 3월 28일이 그 한미사이언스 주총일이니까 그때까지만 두 종목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오늘 참 그 여러 가지 그 다이나믹하고 그런 이제 그 주가의 모습이 나왔는데, 한미사이언스가요. 제가 간단하게 잠깐 여기 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 한미가 이제 아침부터 오늘 주총이 있는 날이니까, 오전에 3시간 정도 그 주총 개최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서로 긴박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연이 됐고, 또 이제 오후에 열렸는데 또 이제 프락시 컨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이건 뭐지? 프락시 컨테스트. 말하자면은 의결권 대결이라고 이제 이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검표하는 것도 뭐 굉장히 또 지연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막 고성 같은 게 오가고 그랬어요. 고성 같은 게 오가고 이런 상황.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또 그 외부에 있는 좀 그 5% 이상 그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그 모녀 쪽을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막판에 개인들이 결집을 해서 그 형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완전 반전 드라마가 있었고, 형제가 이 사회를 장악하게 됐어요. 이런 결과가 됐고요. 일단은 그 시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형제가 장악한 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모녀가 장악했을 경우에는 이제 OCI하고 같은 가족 회사가 되는 건데, 그 주식 교환을 통해서. 근데 형제는 그걸 반대하고 있었으니까 일반 이제 개인들은 형제가 이 사회를 장악을 해가지고 OCI하고 안 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장중에 제가 오늘 문자도 다 보내드렸었는데, 그 한미사이언스가 15%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수익을 내게 됐는데, 이제 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결과에 상관없이요.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두 종목을 한미 사이언스하고 OCI 이를 결합 매매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 결합 매매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였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장중에 15% 급등, 이거는 혹시라도 급등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구조는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정말로 거의 제로 리스크 매매였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종목과 종목을 결합 매매를 잘 하면은 그 리스크를 거의 제로화 시켜가지고 단기간에 무조건 수익이 나게 되는 그런 기법이라는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가끔 합병 같은 거 할 때, 합병하면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서로 합병이 되는 경우인데, 그 주가가 이제 두 회사가 상장 기업일 때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한 회사로 합해지는데 주가 흐름이 서로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처럼 이 한미사이언스하고 OCI를 결합 매매를 함으로써 무조건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차트를 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께 좀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미사이언스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는 사실 오늘 여기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잖아요. 오늘 장중에 15%까지 올라간 지점인데, 우리가 그때 이제 제가 28일까지 일정으로 매수하셔라 했던 지점은 이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 그래서 또 하루 이틀 3일 전에 여기서 이만큼 올랐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30%는 수익 실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수익 실현을 30% 해놔도 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놀자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지켜보자 했던 부분은 그 다음날 이런 데서 이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OCI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기에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OCI가 이렇게 올라가주는 구조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총의 다가옴에 따라서, 그 주총의 결과에 따라서 한쪽만 오르거나 둘 다 오르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거기 좀 전에 그 한미에서 이제 어제 그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OCI는 올라줬잖아요. 오늘 장중까지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한미에서 그 30% 수익 실현 이후에
조금 수익이 쪼그라든 부분을 OCI가 이렇게 팽창을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한 3일 전에 그 무조건 그 OCI하고 한미사이언스하고 두 개를 동률로 샀다고 했을 때 약 9%의 수익이 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9%는 어떤 구간에서든지 거의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한미하고 OCI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9% 수익률은 유지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수익률만 챙길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덤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냐면은요. 잘 들으세요. 덤으로 이렇게 갑자기 한미가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8일 날 안전하게 수익도 무조건 나오지만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인데 정말로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표결의 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결의 마술. 자, 표결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표결이라는 거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결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표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막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표결을 하는데 A 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B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B 쪽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쪽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이 표결의 마술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 미국 대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되면은 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바이든이 막 앞서간다고 하면은 주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가슴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탄핵 결정 이런 거 할 때, 탄핵 결정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쭉 이제 인용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거 하는 과정 중에 탄핵이 기각되는 것 같다? 아니면은 왜냐면 그 인용되는 그걸 발표하는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걸 쭉 읽어나가는 것이요. 그 흐름을 따라 가지고 기각되는 것 같다 하면은 갑자기 기각에 유리한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용될 것 같다 하면은 또 이제 인용에 해당되는 쪽으로 주가가 그런 변동성이 발생을 한다. 그걸 잘 이용하면은 수익 기회가 있다. 특히 이제 한미사이언스하고 OCI는 이 결합 매매를 했기 때문에 결합 매매를 해놓으면 어차피 리스크가 없다. 기본 수익은 나온다. 그런데 이런 그 표결의 마술에 의해서 장중 급등까지 나오게 되면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기본 수익 9%로 예상했는 9%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거의 그게 9%로 확정이 되는 듯 했지만 아까 그 장마감하기 30분 전에 한미사이언스 제가 문자 다 보내드렸잖아요. 보셨잖아요. 그 15% 급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미와 OCI 결합 매매 약 10일 정도밖에 보유하지 않았죠. 10일도 아니죠. 거의 뭐 한 8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수익률이 한 12% 이상 12% 이상 수익 실현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늘 3월 28일 날 이제 주주총회가 끝났으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그냥 클리어하는 걸로. 자, 그래서 우리 그 수익 실현 종목 기록에 이제 OCI하고 한미의 결합 매매 이 결과도 이제 그 레퍼런스에 잡히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어제도 계속 제가 그 방송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파생수급. 자, 지금 복귀 중에서 거시 정책에 대한 거 일본 나스닥 지금 제가 언급대로 이런 조정 모드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린 거고 일정
일정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하고 한미사이언스의 일정 관련해서 제가 주가 예상을 드린 부분이 이렇게 좀 맞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파생 수급 분석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말씀드린 지 한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방향이 서로 방향을 다르게 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저는 그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중기 방향을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방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기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어딘지 모르게 어제부터 그런 느낌이 좀 계속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부침이 분명히 있었어요. 잠깐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부침이 이렇게 계속 있긴 있었는데 왠지 하이닉스는 아래쪽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부침이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움직였잖아요. 그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 힘의 균형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깨지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왜 이렇게 부침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알쏭달쏭하지요. 그리고 또 이제 부침이 있어야만 이제 세력들도 자기들 팔아 넘기면서 수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올라가는 모양에서도 부침이 있어야만 또 물량을 털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런 흐름으로 이제 제가 이런 상반된 모양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드렸던 건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제가 파생 수급을 보고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옵션, 뭐 주식 선물, 주가 지수 선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파생 수급에 대해서 또는 미결제 이런 거 설명드릴 때에는 자꾸 이렇게 눈을 반짝, 귀를 쫑긋하고서 잘 배워봐야겠다 하고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만 지금 이렇게 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하이닉스가 지금 어쨌거나 지금 HBM 하니까 뭐 이렇게 이 추세가 또 뭔가 이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삼성전자는 또 8만원 오늘 돌파했죠. 8만원 위로 돌파를 했지만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만원 위 돌파로 갈 것 같은데 그게 또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또 하나 뭐였죠? 삼성전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뭐였죠? 제일 중요한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가 삼성전자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게요. 외국인 지분 55%.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 55%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조금 더 산다고 하면은 뭐 56% 이렇게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이 삼성전자가 막 뭐 55%가 뭐 60% 되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못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도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를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들이 이제 동조를 해가지고 기관이 좀 같이 많이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겠지만, 기관들이 따라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외국인 혼자서는 끌어올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마구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마구 사가지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지분보다는 선물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으니까 그 선물을 마구 사면은 이제 기관들이 프로그램에서
차익 거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55% 지분율은 꽉 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를 막 사들일 여력은 추가적인 여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은 지수 선물을 마구마구 막 이제 사는 거예요. 아직 지수 선물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으니까 그 사게 되면은 기관들이 그 지수 선물이 올라감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 거래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차익 거래라는 게 발생이 돼가지고 그 차익 거래에 의해서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사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은 뭐 한국 경제가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너무 낙관적이다. 막 이런 그런 근거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당장에 나오기가 쉬울까 이런 부분도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요. 또 이제 지켜보면서 이 증시라는 거는 매일매일 이 상황이 변화무쌍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상황도 그렇고 특히 이 파생 수급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또 파악하고 캐치가 되는 대로 이 시장의 그 장중이 아니고 장 마감 방송에서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다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제 파생 수급에 의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그런 예상을 제가 드렸는데 정말 이 파생 수급 분석이 맞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파생 수급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이렇게 맞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분명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하잖아요. 반도체. 물론 제가 삼성전자 72,000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라고 강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뭐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충분히 드렸다라고 자평을 합니다만 이제 삼성전자 말고 오늘 한미라는 이름을 쓰는 회사들이 그 증시에서 핫했네요. 이제 완전 계열사는 다르지만 반도체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그 주가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그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는 반도체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반도체 제조 회사는 아니고요. 반도체 그 장비 회사예요. 그러니까 장비 회사, 테스트 장비 뭐 이런 거 장비 회사인데 그 한미 반도체가 왜 올랐겠어요? 이제 반도체가 좋으니까 장비도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미 반도체는 주가가 너무 올랐고 너무 비싸고 저 같으면 한미 반도체 그거 추격 매매 안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반도체 지금 반도체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도 이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 이것도 역시 장비 쪽이거든요. 소부장 중에서 장비 쪽인데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커뮤니티 그쪽에다가 제가 2만원 아래 19,000원대 후반에서 잡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 여기 한번 여기 오늘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이 지점이 그 2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사면은 이 고점을 높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요. 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이렇게 높아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이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선이 경기선인데 이 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반도체 그 경기가 좋아지니까 테스트 장비도 늦었지만 이렇게 경기선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 경기선이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단기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골든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지지선으로 해서 이게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반도체 하는
반도체 하는 그런 그 시기니까 이 종목 한번 포트폴리오에 넣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제 그 커뮤니티에서 잡아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신청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또 그 문자로 신청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도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뭐 종목 이름을 굳이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뭐 아까 그 한미사이언스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은 또 제가 오픈을 하고 싶을 때 오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고 이 종목, 이 반도체 그 화랑 장세에서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 반도체 관련주 한번 넣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방송 보시자마자 저한테 문자로, 제 문자 전화번호 여러분들 아시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6656-9502. 자, 이쪽으로 문자로 해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저 신청하기 싫은데 왜 자꾸 신청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제가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것도 저도 자유거든요. 맞잖아요. 그 자유고, 또 저는 또 나름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 검증으로 인해서 제가 종목들 추천한 종목들이 뭐 거의 많잖아요. 20여 개의 종목들 중에서 거의 오늘 2종목 추가됐으니까 20개 이상 종목들이 또 수익 두세 개 빼놓고는 다 수익 실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또 매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 어떤 그 소통에 대해서 그 일방적인 관계 말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문자에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저희가 구독을 눌러 놓으셨으면 안 누르셔도 돼요. 그 구독을 누른 상태에서 또 누르시면 취소가 되는 거니까, 아직 구독이 안 했구나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안 되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셔서 빨리 100명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그 좋아요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저도 또 이렇게 업이 되면서 매일매일 저도 귀찮은 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